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휘두르던 보검, 이 상호 관세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안방인 미국에서 믿었던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이 부러뜨렸는데요. 다른 칼이 있고 변한 건 없다면서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정광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대법원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엄청난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상호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됐는데요. 대법관 9명 가운데 3분의 2가 보수 성향임에도 6명이 위법 의견을 내면서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하급식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건데 곧바로 새 관세 카드를 꺼냈죠? 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날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가 세율을 15%까지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공식 서명한 10% 관세는 미국 현지 시간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는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부라는 표현이 기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다른 탓에 내부적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간 유지되는데요. 연장을 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미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50일이 지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이 관세를 메꿔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도 곧 새로운 관세 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의회 승인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도입이 가능한 122조 글로벌 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 도입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특히 301조는 미 당국이 특정 국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포괄적인 관세를 세율 제한 없이 매길 수 있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도 대중 관세 부과에 활용된 바 있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 역시 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역 확장법 232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반도체와 로봇, 의약품 등 분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부가 배터리, 주철,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품목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대상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32조 관세를 부과하려면 장기간 사전조사가 필요하지만 당국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식 관세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2달 정도면 될 것이라는 무역 대표 발언도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들어서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네,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기존 16%에서 13.7%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소는 약 5개월 뒤 글로벌 관세 기한이 만료되면 9.1%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낮은 관세율로 합의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라질과 중국 등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로 겨냥한 국가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고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상황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장 유럽연합이 미국과 합의했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승인 표결을 미뤘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 관세 정책의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바주카퍼라고도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 발동을 경고하는 건데요. 이건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투자, 금융까지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인도의 경우엔 무역 협상단이 막바지 논의를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지금 유럽과 인도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 나라들을 짚어주셨지만
뭐 모든 나라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든 대법 판결로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국정연설에서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새로 합의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며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만 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철회하며 추가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1조 조사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면서 다가오는 미중 협상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중국의 협상력을 키워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기존 상호관세가 이제 효력을 잃었으니까 그럼 환급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법원이 환급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가 얼마를 언제 돌려받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1,500개가 넘고 대법 판결 이후엔 페덱스를 비롯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뉴욕 주지사는 관세 때문에 지난해 가계 평균 1,7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환급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부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관세를 의무 환급하라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기한을 180일 내로 못 받고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는 건데요. 스콧 베세트 미 재무장관은 환급과 관련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면서 서두를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차적, 비용적 부담을 키워서 환급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강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